70대 할머니의 첫날 밤 실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날의 비밀.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70대에 찾아온 봄날이 과연 어땠냐고.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제게 갑작스레 찾아온 프러포즈.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던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날 우리는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노후울림 채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올해 71살, 저는 김영희입니다. 이따금씩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 공원 벤치에 앉지 않았다면,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가정을 해봐야 소용없겠지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나는 그날 이후로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아마 처음부터 들려드리는 게 좋겠지요. 나는 젊었을 때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하는 하루는 항상 활기찼지요. 작은 시골 학교였지만 35년을 넘게 아이들과 함께하며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맞이하던 시간,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나누던 대화, 수업 종이 울릴 때의 그 설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퇴직 후 20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과도 사별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제각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볼 수 있었지요. 그렇게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아보니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인사 나누던 아침, 교실에서 수업하던 시간들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마을 도서관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그림도 그리고, 가끔은 동화 속 이야기로 아이들과 대화도 나눴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면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나는 급히 공원 정자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는데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나직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우산을 들고 있었고 양복 차림이었지만 조금은 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대부분 희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는 우산을 저에게 기울이며 벤치에 함께 앉아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낯선 이의 친절에 경계하면서도 어쩐지 거절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박정우라고 합니다. 퇴직한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죠. 그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산 아래 함께 앉아있는 상황이 어색했지만 교사였다는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김영희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내 이야기에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마을 문고에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쳐요. 오늘도 그곳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비가 그칠 때까지
교육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퇴직 후의 일상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어색함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우리는 각자의 길로 헤어졌지만 다음 주 화요일 도서관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공유하는 선생님 사이였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아내와 사별했고 자식은 미국에 살고 있어 1년에 한 번 정도만 만난다고 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그는 작은 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윤동주, 정지용, 김소월. 그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집이었죠. 간혹 그가 좋아하는 구절을 읽어줄 때면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희 씨, 이 구절 들어보세요. 순간이 기억을 만들고 기억이 인생을 완성한다. 저는 요즘 이 말이 참 와닿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이 순간들이 새로운 기억이 되고 그 기억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채워가는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조급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우리는 함께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마을 뒷산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약간 가파른 길에서 그가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을 놓지 않고 우리는 정상까지 올랐고 그곳에서 노을이 지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가 내 손을 여전히 잡은 채 물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왜 이제서야 영희 씨를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건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젊었을 때 만났다면 서로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는 내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는 어둑해진 길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영희 씨, 사실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네, 궁금한 마음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말에 영희 씨 댁에 놀러 가도 될까요? 제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토요일 저녁은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토요일 저녁 장봐온 식재료를 들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칼을 다루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퇴직 후에 요리 학원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요리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라면조차 제대로 못 끓였는데 이제는 제법 하는 편이죠. 그날 저녁 그가 만든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음식 맛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달을 함께 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제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있을 때는 달을 보면 외로움만 커졌는데
함께 보니 달이 더 밝아 보이네요. 그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고, 슬픔과 기쁨, 그리고 후회와 희망까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희 씨, 늦은 밤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영희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게 느꼈어요.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이라니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도 정호 씨가 특별하게 느껴져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을 가고 영화를 보고 가끔은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지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저를 처음 만났던 그 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봄이 시작되어 벚꽃이 피기 시작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벤치에 앉아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나이에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71살에 받는 프러포즈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당황스러움의 눈물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호 씨, 우리 나이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제 마음은 20살처럼 뛰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영희 씨를 만난 후로 매일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져요. 함께 일어나고, 함께 웃고, 함께 잠드는 그런 일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 남편과의 사별 후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이미 말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 하고 싶어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저는 오랜만에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휘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마치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감이 제 몸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71살의 재혼이라니요. 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래요? 정말 좋은 분 맞아요? 엄마가 속는 건 아니죠? 자식들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단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어. 이분은 정말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나이에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딸은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래요.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렇게 자식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호 씨의 따뜻한 인품과 진심 어린 태도에 자식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은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할머니의 왕자님이라고 부르며 정호 씨와 금세 친해졌지요.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은 축하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우아한 한복을 입은 저와 정갈한 양복 차림의 정호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처음 봅니다. 식장에서 정호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1살의 신부가 된다는 것. 그것도 볼이 붉어지는 신부라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정호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의 집은 제 집보다 조금 넓었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날,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날 밤.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70대에 찾아온 첫날 밤이 과연 어땠냐고.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그가 보여준 예상치 못한 행동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침실에서 준비를 마치고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한 청춘들처럼 우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네요. 정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호 씨가 침대 옆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의 첫날 밤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게 될 사람에게 저희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진첩에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교사 시절,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넘기며 각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기쁨, 슬픔, 후회, 그리고 희망.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의 첫 만남을 그가 글로 적어 놓은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비가 내렸다. 그 비가 내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공원 정자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 그녀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외로움과 따뜻함을 보았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호 씨는 손수건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나이에 육체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영혼을 나누는 것,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것. 오늘 밤 저는 영희 씨에게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육체적인 결합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영혼의 결합을 경험한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달랐습니다. 조급함도 없고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고 정원을 가꾸고 때로는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함께 책을 읽어주었고 가끔은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정호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와 결혼한 것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우리의 사랑은 변함없이 깊어만 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서로의 습관 차이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로 해결했고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 3주년을 맞이한 저희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호 씨의 허리 통증이 심해져 예전보다 활동이 줄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매일 작은 행복을 찾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손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정호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란다. 완벽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거지.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만난 건 70살이 넘어서였지.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내 인생에서도 언제든 새로운 봄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70대에 찾아온 첫날 밤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우리의 첫날 밤은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깊은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깊은 사랑의 연속이었지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이제는 진심으로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71살에 프러포즈를 받아 새 인생을 시작한 저의 경험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 봄을 알아보고 용기 내어 맞이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노후울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이 이야기는 비록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행복은 가장 뜻밖의 순간에 찾아오니까요. 저는 71살에 프러포즈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봄은 언제인가요? 20살에도, 40에도, 그리고 70이 넘어서도 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봄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노후울림 채널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인생의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의 봄날은 언제였나요? 아니면 지금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답니다. 기대해 주세요. 노후 울림은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울림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